모터의 연구 자석을 한쪽을 더 두께를 틀리게 해주면은 그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금속입니다. 금속을 얇게 여기는 두텁게 한쪽 방향으로 전기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배치해 놓으면 이쪽으로 전기와 열 냉기가 흐릅니다. 금속만 되는 게 아니고 전기가 전도되지 않더라도 열이나 냉기는 전도되거든요. 파워, 압력도 그러합니다. 이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는데요. 펠티어 소재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연구 자석의 두께를 틀리게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흐릅니다. 또는 모터에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그때 그쪽 방향으로 금속 조각을 추가로 약간 두께를 더해주는 것처럼 여기는 평판 두께를 그쪽을 금속 조각을 이렇게 배치해주면 좀 더 파워 있게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모터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금속 조각을 배치해주면은 거기다가 파워가 좀 더 업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구 자석과 금속 조각, 금속 코일에 감아놓은 거 서로 상호작용하면 파워 업되는데요. 여기다 금속 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금속 판을 이렇게 놔가지고 좀 더 그쪽 방향 한쪽 방으로 흐를 수 있다 한쪽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반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금속 조각이 이쪽으로 금속 판이나 금속 조각 이쪽으로 회전해 주든지 그 연구 자석이 이렇게 회전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던 것이 회전해 가지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모터 전기가 흐르면 이것이 연구 자석과 금속 코일, 금속 판, 연구 자석과 금속 어떤 조각들 또는 금속판, 금속 코일을 같이 이렇게 형성을 해 놓으면 뭐 연구 자석에다 코일을 감아 놓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연구 자석과 금속 조각 같이 배치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전류가 보다도 10을 보냈으면 12, 14 이렇게 해서 좀 더 파워업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콘덴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콘덴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5개를 이렇게 배치했다 그러면 5개 다 전기를 흘려주면 5개에서 공급되고 두 개만 전기하면 2개에서 전기가 공급되고 3개만 하면 3개에서 온오프식으로 이렇게 해서 파워업을 시켜서 콘덴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는 금속 조각을 좀 두텁게 해줘요. 금속 조각을 좀 두텁게 해주면 거기서도 파워업이 돼서 여기서 보시면 금속이다, 전기 코일이다 그러면 보통 구리죠. 다른 금속도 돼요. 알루미늄도 전도가 되는 건 다 되는데요. 이렇게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이게 파워업이 되어서 멀리 전송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금속 조각을 작은 놈, 중간 놈, 이렇게 큰 놈에서 큰 놈 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르게 되고, 전기열 냉기까지도 흘러요. 여기서는 전기가 흐르도록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얇은 놈, 두꺼운, 중간 두꺼운 놈, 큰 아주 두꺼운 놈 쪽으로도 전기와 열 냉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압력밥 이렇게 해서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도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여기도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언오프 과정은 트랜지스터 한쪽으로 전기가 전도되므로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가 전도되지 않더라도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해가지고 열이나 냉기는 압력은 그쪽에 다 전달이 되겠습니다. 금속 어떤 압력밥솥 같은데 이렇게 3중 바닥에 되면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열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원천 기술은 조금 모양과 형태를 바꿨다 해도 그것은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철심했다 구리 코일을 감아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쇼트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다 작은 금속 조각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거기가 이렇게 연구 자석과 이 금속 조각, 이 금속 코일 보통 구리가 됩니다.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에 감긴 구리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링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금속을 추가하여서 두꺼운 부분을 만드는 파워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어떤 철사 같은데, 철망, 철근 이런 아연 강판, 농상 아연 강판에도 이렇게 링식으로라도 이렇게 두껍게 넣어주면 파워업이 됩니다. 철근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고무줄 같은데 이런 데다가도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대나무 매듭꽂이 마디꽂이도 넣어주면 이것이 파워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낚싯줄 같은데도 밴딩식으로만 넣어줘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 받줄 같은 것들도 이렇게 금속 이렇게 밴딩식으로만 이렇게 넣어줘도 파워업이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자동차 회전축이나 배 회전축, 헬리콥터 회전축 이런 회전축에 대나무 매듭꽂이 마디꽂이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파워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이런 어떤 드라이버 같은데도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주면은 드라이버가 잘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스크류 구조를 모든 회전축, 모터 회전축엔 다 들어가요. 톱니바퀴 회전시킬 때도 그 회전축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동차, 비행기, 항공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회전축 돌릴 때 이런 스크류 구조를 주게 되면 여기가 오래 써도 이제 지장이 없다라는 이렇게 내구성이 지장이 없다는 보장 속에서 그게 된다는 거죠. 회전 스피드가 굉장히 파워 있게 전달이 되는데요. 양쪽 바퀴가 있다 그러면 양쪽에다 이것을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양쪽에다 배치를 하고 스크류 구조를 이렇게 줘서 파워 있게 바퀴를 돌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때다 회전수를 좀 더 많이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때다 회전수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한포 이렇게 포신이나 총신 같은데 거기다가 안에 내부의 구조를 이렇게 그 회전 구조를 넓게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 한포나 포신 같은데도 이렇게 포신이나 총신 같은데도 이렇게 링식으로라도 배낭 매듭고 마대 구조를 좀 넣어주면 굉장히 잘 압력을 견디고 멀리 나갑니다. 그 유리석용 그 금속 자체와 이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주고 다른 코팅제로 약간 안에 있는 이렇게 그 포를 쏘거나 총을 쏠 때 굉장히 미끄러운 코팅제를 안에다 추가를 해서 안에서 열이나 압력이 여기 자체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미끄러지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엄청나게 미끄러운 코팅제를 바르시면 됩니다. 자동차 철판이나 항공기 철판, 우주항공 철판, 배 철판 이렇게 저는 철판이나 금속 구조,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거기서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그것을 코팅을 주면 또는 아주 미끄러운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압력이 전달이 안 되어서 초고속으로 운행하거나 할 때 바람의 압력을 이렇게 전달받지 않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비행체 같은 건 압축 공기를 갖다가 초공동원회처럼 안팎으로 내뿜어가지고 압력을 견디는 기술이거나 미래 이게 공기 압력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을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맞받아 차가지고 그 힘이 비행체에 전달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씁니다. 초공동원회처럼 그렇게 하는데 초공동원회도 서로 그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회전 방식으로 이것을 회전 스크류 방식으로 주면 좋죠. 회전 스크류 방식으로 압축 공기를 이렇게 내뿜어주되 여러 겹으로 내뿜어주면 보다 파워 있게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행체의 사방대 이렇게 이런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초공동물회처럼 압력을 받지 않고 열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이게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자동차 회전축뿐만 아니라 모든 공구에 이렇게 이런 부분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거나 또 이런 도라이버처럼 스크류 구조를 이렇게 줘가지고 회전력이 전달이 잘 되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땅을 파는 도구도 그러합니다. 오래 써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그렇다는 거죠. 변속기 기술인데 밑에 톱니바퀴,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넣어주고 안가바퀴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넣어줍니다. 또는 여기서 그럼 밑에도 이제 동일하게 해서 파워업이 되고요.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의 구조를 넣어줍니다. 그럼 그것도 회전축을 굉장히 잘 돌려주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회전축 만들 때도 유리석형 코팅 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어떤 회전축에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는 것은 또는 이렇게 굵은 줄 하나 딱 줘가지고 힘이 거기 전달 타고 흐르게 해서 좀 더 파워가 업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의 페달과 그게 커넥팅 로드라 그러네. 그 부분에도 이런 구조를 주거나 자동차의 커넥팅 로드, 또 크랭크 축 이런 데도 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뭐 보통 뭐 제가 흑연 배터리로 이렇게 그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음극재가 보통 흑연으로 되어 있는데 흑연 하나로 만들어도 자동차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또는 이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만들 수 있는데요. 흑연 소재를 여러 개를 배치하고 양극 없이 이걸로만 만든다는 거죠. 그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뭘 추가를 하든지 원천 기술은 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겉으로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두께를 틀리게 들어갈 수 있고 대중소로 그다음에 가루나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듭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너는 이런 탄소봉이 안에 이게 또 들어가 있는데 탄소봉을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 많이 넣어서 전기 축적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 겹 또는 이렇게 수십 겹의 형태로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서 만듭니다. 그래서 입자나 가루로부터 대중소 들어가고 유리석연코든 옛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 아까 좀 흑연 배터리, 흑연 음극재에도 그걸 넣어서 제조합니다. 양극재에도 원래 이제 현재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다가 흑연 배터리에다가 밑에 연고 자석과 어떤 금속 코일 이것을 갖다가 보통 구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일을 감아서 그 안에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파워가 업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또는 전기를 흘릴 때 이런 그런 흑연 구조 없이 연고 자석과 구리 코일을 갖다 안에 모듈식으로 잔뜩 넣어주고 전기가 흘려주면 거기서 전기가 자동 생산되어서 이쪽으로 업되어서 나오는 그런 건전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물에다가 금속판, 이렇게 구리판이든 그 어떤 알루미늄판이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금속 바도 되고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그걸로도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에다가 뭘 황산이든 뭐든 좀 추가하든 금속에다 뭘 추가하든 원천 기술은 저라는 거 그렇게 앞서가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런 배터리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는 이거 탄소봉을 여러 겹 또는 이런 건전지를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젓의 대중소 또는 이산화망간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고 여기 금속판, 아연판을 대중소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건전지나 모든 자동차 2차 전지, 1차 전지 할 것 없이 배터리 납축 전지에도 그때다가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절연 방식을 주면은 방전이 안 된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더보드나 모든 보일러 기판이나 이런 기판들의 또 밑바닥에다가 절연체, 그러니까 절연 테이프라도 괜찮아요. 이런 걸 넣어주면은 미세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기판에 사용할 수 있거나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HBM에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기가 멀리 전송이 될 수 있는 건 피복 때문이거든요. 이거 10개를 묶어놔도 열이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 않아요. 피복 때문에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 장치를 해서 그러는데요. 낸드 플래시나 HBM에다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 절연을 이렇게 밑바닥에 넣어주거나 실리콘 웨이퍼 또는 유리기판 플라스틱 만들 때부터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열이 잘 전달이 안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게 수직 터널을 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전기선 통선 넣는다 그랬더니 그것을 SK하고 그다음에 삼성, 마이크론, TSMC 이런 데 쓰는 것 같은데 그 제 기술을 침범하셨고 저한테 돈 내셔야 됩니다.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남의 기술을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혹시라도 제 거를 쓰신 데가 있다면 제품에 제 기술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것을 범죄를 기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사를 지적재산권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는 그것을 외국에서 사갔을 때 저는 소송 걸지 않아요. 그냥 얘기만 하고 소송 걸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남의 기술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도체의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또는 어떤 플라스틱 기판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그것을 나노 구조라도 홈파면 굉장히 접합됩니다. 이 기술을 거기다가 그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넣고 그건 가공비가 되게 싸게 들죠. 그래서 삼성 협력사 코닝도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그 안에다 수직등 수평탄을 넣는다는 거죠. 뭐 많이도 넣을 수 있어요. 접합 구조가 단단히 접합이 되기 때문에. 잔도체 펠리클이나 또 그다음에 뭐죠? 카본 소재도 접합 구조로 갈 때 그렇게 가거나 모든 천 구조, 비닐 접합, 나무 접합, 종이 접합 이런 데도 사용하고 박스 접합,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이런 데도 접합 구조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접합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보통 비닐 접합에도 들어가고 천 접합에도 들어가고 피혁 접합에도 들어가고 뭐 천연 가죽이나 인과적 접합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축구공, 농공, 배구공 접합에도 들어가고요. 고무 보트나 이런 보트 접합 또는 단열재 접합 예를 들어 들어가 스티로폼과 스티로폼을 접합할 때나 프라시장과 프라시장을 접합할 때 약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빛의 투명도를 좋게 만들어 준다고 여기다가 또 프라시장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나노 구조요. 나노 구조가 됐든 그 홈을 파서 접합합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은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접합할 때도 쓰는데요. 그래서 이 종의 것을 고무 접합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금속 접합에도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반도체에도 이렇게 어떤 지하에도 지하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절연 방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텅스텐 구리압금을 텅스텐을 얇게 만들어주거나 텅스텐 구리압금으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어떤 거기 구리로 되어 있는 것을 그쪽 부분 텅스텐 부분에 약간 구리를 좀 더 두텁게 만들어주면 그쪽으로 열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반도체 코너 기술에 있어서도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코너에 설치해주면 좀 두텁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그럼 중폭이 되어서 가서 신호가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회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두꺼운 부분을 넣어주면 카페시타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카페시타 반도체 트랜지스타를 금속을 약간 두껍게 해줌으로써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이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D램을 끊임없이 리프레시 전기를 재공급해야 되는 이유는 동작을 늦게 하고 전기도 많이 들고 발열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 그게 카페시타가 된다는 이론을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도 약간 이렇게 피복을 갖춰야 되는데 나노 구조다 보니까 피복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약간 코팅 구조로도 된다. 그래서 절연체를 무슨 방식이든 절연체를 넣어준다. 저는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내사랑 유리막 코팅, 의류방수제를 코팅을 해주거나 그 금속 자체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금속 자체를 이 금속 판이다 그러면 구리알갱이를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으로 대중소 넣어줘요. 그 다음에 구리 액상을 덮어 이걸 판으로 만들거나 구리 코일을 만들거나 반도체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시타나 트랜지스터 만들 수도 있는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전기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굵기가 틀리게 해서 넣는다는 거죠.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전지판이 됩니다. 이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KIER인가 에너지 연구원인가 이렇게 거기서도 이걸 쓰셔서 내가 금속으로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KIER인가 이게 제 기술을 너무 무단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KIER인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ITN에서 금속 만드는 거 봤어요. 금속을 배치를 하더라고요. 전기를 안 걸어주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전기를 걸어줘야 되는데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전리층이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갖고 걸어준다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를 함부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혹시 사용하셨다면 문제가 됩니다. YTN의 제 기술이 찾아보면 70개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20몇 개가 광고를 내셨는데 그 다음에 주한미대사가 오스란강정 그 후로부터 그래요. 그래서 국정원은 지금도 광고 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 기술이 YTN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각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플라시 창문과 이렇게
유리창에 있던 플라시창을 덧대는 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석상 털리는 거 보고 그 얘기를 했더니 YTN이 그대로 보도가 나고 서울시에서도 유리창에다가 유리창을 덧대는 그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플라시창 덧대는 거 아니시죠? 했을 때 나노구조 홈을 봐서 전단에 접착시키지 않으면 습기가 차서 안 보였을 텐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상벨 시스템도 얘기를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택시 회사다. 그러면 자동차 자가용이라든지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 다 되는데요. 이것을 스마트폰이나 이게 이런 택시 같은데 뭐 택시는 이제 블랙박스 정도나 되겠죠. 기타 다른 인터넷이나 자체 워키토키망으로 해서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고 연동을 해서 GPS 방식이 아니라 이걸로 합니다. 스마트폰에도 이것을 탑재를 해가지고 서로 간의 위치를 SNS에 사용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위치를 SNS 서로 이렇게 위치를 그렇게 아니면 부모 아이 좀 이렇게 등산길, 동호회 회원끼리 서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전환 당할 때 좋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거리가 일정 거리 있고 드론 조종할 때도 좋고요. 거리가 일정 거리 떨어지면은 삐삐삐 경보 울리고 그것을 여기서 쭉 신호를 누르면 그쪽에서 웽웽웽 그 사이렌 소리라든지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비터 번쩍번쩍한 드론 찾을 때도 좋고 아이 찾을 때도 좋고 전환객 찾을 때도 좋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택시 회사 같은 데도 그렇고 워키토키망이나 자체 통신망이나 인터넷망으로 이것을 CCTV 감시하듯이 영상을 보고요. 그래서 택시 그 회사 원 자체나 아니면 뭐 운전사 자체나 승객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112 신고가 들어가라 무선 마이크로 이렇게 경고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고할 수도 있고 자동차에도 쓸 수 있거나 스마트폰에 이것을 탑재를 해서 어떤 범죄라 그러면 이렇게 누르든지 어떤 특정 장치로 112의 자동 현재 상황이 녹화되어서 전송이 된다든지 미리 전송돼 있던 기술, 저장돼 있던 기술, 저장되었던 동영상, 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채팅한다 그러면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유튜브가 있어. 그것을 전송이 된다든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번호 뿌려서 전송되든지 미리 아무렇게나 전화번호를 써놨을 때 그게 됩니다. 지정됐든지 안 지정됐든지 그렇게 해서 대신 신고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PP 같은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PP를 스마트폰에 연동하든지 자체에게 어떤 인터넷망이나 어떤 신호를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연동해서 이것을 PP를 누르게 되거나 이렇게 또는 음성 메시지를 하거나 그렇게 자동 녹화된 것이 현재 있는 상황도 자동 녹화되어서 이렇게 녹화되거나 음성이 오디오로 녹화되어서 그쪽으로 보내지거나 그래서 구조 신호를 112나 뭐 다른 데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좌표와 숫자 제 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을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다 미리 저장됐던 메시지나 이게 동영상 이게 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좌표와 더불어서 전송이 되어서 112를 대신 신고합니다. 이게 뺏겼을 때 스마트폰 신고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안회사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서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PP 방식이라는 것을 단추만큼 이만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리모컨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이렇게 셀프 카메라 찍을 때 쓴다고 일반 카메라에도 리모컨으로 작동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분째 1분짜리 2분짜리 3분짜리 하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5초마다 한 건씩 지키게 하거나 5초 후에 지키게 하거나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스마트폰 자체 카메라 자체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또는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고 저도 지금 1분짜리 동영상 찍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켰다가 저쪽 걸어갔다가 이제 다시 오는 이런 무술 찍을 때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무술 동영상 찍을 때도 지금도 저도 이거 스마트폰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고 이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돼. 노래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일단 삼각대를 만들 때 이거부터 디지털 캠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를 서로 4개다 그러면 4개를 서로 이렇게 유무선으로 연결해 주는 장치가 있고요. 그 신호 하나를 데스크탑에
유선으로 꽂아줍니다. 무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이 카메라가 몇 개가 돼 있든 캠 카메라가 몇 개가 되든 또는 일반 카메라가 5개여도 하나로 신호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묶어주고 그 신호를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꽂아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스마트폰이 카메라 달려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각도별로 찍어서 하나로 통합해주는 이런 장치가 있어서 4개다 5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신호를 데스크탑에 꽂아주는 이런 장치 데스크탑이나 다른 데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도별로 찍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삼각다리 같은 거를 위로 뽑아 올려가지고 높이를 조절하는 삼각다리 또는 스마트폰 거치대도 보면 이렇게 위로 올려줘가지고 거치대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서 찍는 그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돈 좀 비싼 거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앞뒤로 카메라 감독이 찍듯이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사람을 각도별로 찍어줍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자동 추적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네. 현재 있는 그 어떤 자동차 2차 전지 양극재를 금속이 서로 전기 도도가 틀려가지고 스파크 현상과 화재가 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PM 반도체도 그러하는데요. PM 반도체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그것을 스파크 열이 축적이 되는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속을 약간 추가시켜 주므로 거기다 전기가 많이 축적되거나 거기다 산화철 코팅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최양화시켜 주거나 거기다 피복을 이런 식으로 입혀 가지고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절연 방식이 뭐가 됐든 금속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리석연 코팅제나 유리목 코팅 의리방수제를 칠해 가지고 피복을 입혀 줌으로써 전기를 그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저장 장치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현재는 그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SK라든지 그다음에 뭐 TSMC, 엔비디아 이런데 그다음에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에 그 마이크론 이런 도시바 그렇고 현재 이 D램에 끊임없이 전기를 재공급해야 되는 건 이 피복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나노 구조로 얇다 보니까 전기가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금속을 추가해서 두껍게 만들어주면 그 현상이 사라진다. 또는 피복을 입혀주면 그 사라진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이거 없으면 이제 삼성이든 SK든 반도체 다 무너져요. 이 작은 기술이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을 회로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주면 카페시타가 되는데 금속을 트랜지스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전기 연결되고 끊으면 이것이 전기가 저장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수천억 개 또는 수백조 개, 수십조 개를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의 메모리 주소를 활동하고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어떤 진법수에 무엇이며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과 문서 파일, 동영상 파일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타 다른 방식으로도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 컴퓨터의 경우의 수가 뭐가 됐든 그렇게 이렇게 국제적인 표준이 약속이 뭐가 됐든 간에 다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이제 비밀 저장도 가능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늘려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금속 조각이 있다 그러면 이게 4분의 1, 8분의 1로 작게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를 표현하거나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재밌습니다. HDD나 SSD 이런 데다가도 서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1년보나 암호 설정을 각각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제 컴퓨터나 이런 어떤 어떤 CPU의 반도체 기본 어떤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장할 때 HD나 SSD에다가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저장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합산을 해주면 됩니다. 또는 CPU 같은 데서도 작은 조각으로 연산 구조를 100개 나눠 가지고 연산하는 곳에 나눠서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주는데요.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회사 내 컴퓨터를 100대를 연결을 해서 광섬유로 연결하면 더 좋죠. 거기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죠? 이렇게 거기다가
동영상 100개를 이렇게 그 동영상 1개를 100개로 쪼개서 1000개도 하셔야 돼요. 1년분 암호 설정과 각각 저장하고 각각 부르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D램에다가도 각각 띄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D램을 현재 그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숫자를 많이 배죠. 일꾼을 많이 만드는 거죠.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단가도 맞추고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띄워져요. 또는 D램 자체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20개 만들 수 있어요. 정보 용량의 처리에 따라서 20개 있는 분신술을 쓸 수 있는데요. 정보 용량의 처리에 따라서 대중소로 만들어. 이것은 모든 반도체의 기본 설계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통신 칩도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몇십 개짜리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CPU나 GPU도 겉으로는 이렇게 대중소 들어가고 안에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0개짜리 이렇게 CPU가 만들어지거나 GPU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안에 있는 그 모든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반도체 어떤 카페시터 구조도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인데 ASR에다 레이더 소자 또는 디지털 화면에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소수도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면적 대비 최대한 집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더 소자나 레이저 가공기 시각 장치도 이렇게 전기를 그러니까 소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전기를 각각 강중량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자를 최대한 약한 전기도 쓸 수 있고 강한 전기도 쓸 수 있고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10단계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레이더 소자를 이렇게 A사례에다 그러면 여러 개를 묶어서 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레이저 가공기 시각 장치에서도 동일합니다. 또는 전기 용접기에서도 가능하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시자 방식으로 하고요. 그에 따라서 레이저 광을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10단계로도 돼요.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줍니다. 전기를 여러 단계로 넣어서 그것을 팀별로 묶어서 레이저를 가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10가지 작업이라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전기 용접기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시자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굵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그것이 굵은 놈은 좀 두꺼운 작업, 이렇게 해서 얇은 놈은 아주 섬세한 작업, 구분해가지고 자동으로 도장 파듯이 우리에게 파일 넣어주면 도장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 모양을 이렇게 어떻게 찍어주면 선택하라면 그걸 그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조각 거기다가 용접을 해줍니다. 10개 작업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품질이 균일하게 될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더 소자도 이렇게 서로 A사 레이더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팀별로 묶어서 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력 정도는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또 어떤 파형을 쓸지 그것도 알아서 여러 개를 팀별로 묶어서 씁니다. 그래서 서로 파형이 되는 그 어떤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은 전자전 할 때 좋은데요. 레이더를 목동시키든 미사일을 이렇게 추적할 때 방어를 회전 방식으로 쏴서 방어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기판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보내주면 물에다 조사하면 물의 상중하로 길이를 틀리게 조사하면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 수소산소가 추출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미사일 방어하는데 전투기에도 사용하거나 그거를 군사적으로 밑에 지상에 대인 차량이나 이렇게 대인을 향해서 상대방의 군사를 향해서 배치해서 그걸로 이렇게 충격 실시하거나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음파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거를 섞어서 쏘면 회전 방식으로 이게 눈도 타버리고 피부도 타버리고 즉사해버리고 기절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시가전 할 때도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에 비춰서 해당 전파를 쏘면 안에 있는 사람 기절하거나 태워서 죽어요. 하시면 저기 전자레인지로 우리가 고기 익히잖아요. 모든 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는 금속을 탐지 구조로 가져갔을 때는 또 다른 전파도 돼요. 또 다른 전파 하나는 금속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탐지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데 일반 이런 카메라나 이렇게 드론 작전할 때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탑재해서 자간 작전한다 그랬죠. 그때도 열화상 카메라도 이게 초음파나 기타 모든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 레이저도 괜찮지만 밤에 이게 전파를 쏴가지고 탐지 구조로 가져가요. 낮에도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전파를 쏴서 보내서 탐지 구조로 가져가죠. 이렇게 카메라 포착 못해본 거를 전파로서 경보를 울려준다는 거죠. 이런 CCTV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군에서 쓰는 거 좀 길이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도 이렇게 또 다른 전파를 통해서 이게 금속 탐지, 사람 탐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각도와 위치,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보통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표시합니다. 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이런 경보를 할 수 있는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 스마트폰 연동할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일반 경보기 같은 거 제가 샀는데 여러 개를 샀는데 다른 거로도 작동된다 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도둑놈이가 사갖고 작동 해제됨 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리모컨으로 이걸 작동을 시킬 때 그것이 어떤 기술이든 비밀번호를 넣어서 맞아야지 통신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도둑놈이 이걸 다 샀더라도 비밀번호 모르니까 얘는 작동을 안 해요. 나만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 디스플레이,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메라를 달을 수도 있어요. 더 간단하게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이것을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경보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경보기 1번, 2번, 3번, 4번 할 때 비밀번호를 넣어주거나 1번, 2번, 3번, 4번 틀리게 해서 같은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이런 경보기 만들거나 이런 것도 리모컨으로 CCTV를 작동을 끄거나 켜거나 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리모컨이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요. 끼고 켜고 끄고. 드론 조종할 때 좋겠죠. 드론 조종할 때도 서로 암호가 맞아야지, 적군이 조종하면 안 되니까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삼성에서 삼성페이 전파에다 비밀번호 따라서 현관문 개폐, 자동차 문 개폐에 사용하시다. 이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건데요. 삼성은 그거 말고도 공기 필터를 갖다가 표면적을 제가 이렇게 정수기 할 때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펼치자 그랬죠. 그래서 동그랗게 마른 거를 이게 표면적을 넓게 펼치자. 동그랗게 마른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돼 있는 거를 이게 넓게 펼치자. 그래서 동그랗든 네모나게 넓게 펼쳤어요. 목적별 필터를 한꺼번에 묶으면 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하면 좋다. 세수 담수화 기술 할 때도 해수 담수화 필터를 이렇게 하거나 공기 필터를 하거나 다른데 정수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 YTN에서 어떤 정수장에서 이걸 똘똘 말아가지고 원형으로 만들어 하시더라고요.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똘똘 말고 그 원형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정수가 되는 걸 봤는데 그건 되게 좀 어이가 없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침범한 것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혔잖아요. 현재는 정수기에 이렇게 동그란 이런 필터는 그냥 이렇게 좁은 통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지 옆으로 나오는 표면적을 넓히는 방식은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거예요. 해수 담수화 기술을 할 때 물을 끓여서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증기로서 하고 밑에 있는 소금은 거두고 물을 끓이는 게 석유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 다음에 어떤 방송국의 어떤 반사파처럼 햇빛을 오목한 홈을 파서 반사해서 그걸로 염전에서 소금 생산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십 장 해가지고 비춰서 물을 증발을 시킨다는 거죠. 선박 같은 데 갖고 다니면서 물을 끓여서 담수화시키거나 아프리카 같은 물 나쁜 데도 물을 끓여서 담수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료가 뭐가 됐든 전기로 하든 뭐 석유로 하든 가스라든 뭐 화목난로를 하든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정수기 필터를 여러 겹으로 펼쳐가지고 휴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정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삼성에서 공기 필터를 이렇게 목적별 필터를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어쨌든 그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슈퍼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기술을 많이 언급하려고 그래서 그래. 죄송합니다만은 슈퍼컴퓨터를 100개를 묶었다. 그러면 그것을 100개짜리를 각각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각각 암호 설정과 암호 설정을 하고 이렇게 연료번호를 따라서 나중에 합산하는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DRAM에다가 이게 띄워주고 CPU도 그것을 읽어들어서 다시 합산하는 하나로 묶어주는 CPU 작동 기능을 가집니다. GPU도 그렇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영상을 어떤 전체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100대를 연산 구조를 100대 나눠 가지고 다시 합산하는 이런 구조는 간단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짐 켈러라는 분과 우리나라에 모레는 스마트폰 스타트업 이걸 하시든지 제 기술을 모델 하신 거예요.
진결하는 D램도 이렇게 어떤 작은 대중소로 나눠서 하거나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몇십 개로 만들어서 쓴다. 사실상 분신술 쓰는 건데 정보 용량이 대중소로 따라 이렇게 만든다. 모든 반도체 설계에서 이 기술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통신칩이 되든 CPU, GPU 같은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쓰시면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고. 네. 그다음에 데스크탑에다가 마더보드나 기판을 여러 개 놓고 거기다 저장 장치를 놓으면 뭐 컴퓨터 케이스가 필요 없으니까 또는 미니 컴퓨터를 여러 개 묶어 갖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줍니다. 연산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여러 대 컴퓨터가 하나로 묶어서 일을 하면 굉장히 강한 슈퍼컴퓨터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입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컴퓨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스마트폰, 워키토키, 와이파이, 기타 다른 TV 같은 모든 작동기기에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또는 기판이 대중소, 작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겉으로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대가 움직이니까 위력이 세죠.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TV나 데스크탑 또는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가고 노트북 여러 사람이 무선이나 유선에 접속해서 각각 다른 채널을 보거나 각각 다른 동영상을 떼어받거나 작업을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호를 처리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네. 하나의 TV로도 많은 사람이 방 안에서도 이 TV 저 TV를 무선이나 유선으로 다른 채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신호를 분할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무선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 군용 사용할 때 증폭 장치를 둬서 다른 사람의 신호를 처리해 주거나 신호를 증폭해 주면 어떤 전파의 도달 거리가 늘어납니다. 어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처럼 그래서 양장치라고 얘기했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막대한 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전파를 통수신할 때 여기다 주파수를 탁탁 걸어주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뚜렷해집니다. 유성통신도 그렇고 스마트폰 모든 워키토키 이런 통신에서 들어갑니다.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여기다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음이 지붕이 됩니다. 보청기 기술에서도 이렇게 여기다 주파수 걸어주면 음이 그쪽으로 지붕이 되는데 10사람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딱 돼서 음을 지붕할 수도 있습니다.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는 가시광선이나 어떤 자외선 이런 것들도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이란다. 가시광선, 열광선에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이나 열을 이쪽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안테나를 이렇게 스카이 아프다 그러면 위성통신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미니 안테나를 10개를 둬가지고 각각 틀린 전파를 잡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각각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잡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런 안테나, 통신칩도 이와 같이 설계하시면 되겠죠. 뭐 라디오다, 뭐 TV에다 공중파 있잖아요. 그러면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또는 워키토키 이런데 위성통신 같은 전파랑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같은 전파를 10개든 100개든 송수신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갈 수도 있죠. 또는 스마트폰 안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는 몇 개를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이건 무선 충전 구조로 들어가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KT 것도 송수신하고 SKT 것 송수신하고 그렇죠. 다른 회사 것도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이것은 TV에도 적용하거나 데스크탑 다른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무선 송수신으로도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배터리 같은데 자율주행 차량이다. 로봇처럼 우리 충전하는데 5군데 있는데 2군데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유선도 여러 군데 충전해. 그럼 밑에 배터리 다 달려 있고요. 무선도 그렇죠. 우리 충전은 무선 전파 받는 데가 우리 5군데, 10군데 있는데 거기다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각각 틀린 전파도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은 무선 충전 구조로 가져갑니다. 유무선 충전에 있어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SK 플랜에서 이걸 하시는 거 봤는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충전 구조로 가져요. 전파는 충전 구조로 이렇게 우리 3군데 충전 구조 있다고 10군데 충전. 그럼 거기다 전파를 각각 전기량을 작게 나눠서 이렇게 충전하면 사람에게도 주위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고 SK텔레콤에서 이거는 스마트 이런 카메라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CCTV나 뭐든 드론에다 장착을 해갖고 뭐 사람 이렇게 차량 이렇게 일련번호를 따라가고 추적하고 그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추적하고 전 세계를 수천 저번에 수백 저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 좌표 아시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도 만들 수 있고 우주도도 만들 수 있고 바닷속 지도도 만들고 잠수함도 이걸로 움직여요. 땅속 지도도 만들고 상하수공도 가능합니다. Y10에서 상수도 이걸 쓰시던데 로봇의 몸체나 의료기 영상 장비에서 사람 몸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촬영하거나 레이저 가공기 시각장치 레이저 시각장치 전기 용접기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합니다.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는 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약간 입체적인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냐 아니냐,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얼굴, 이목구비를 눈, 코, 입 메시지, 등치 이렇게 가로 세로 최종 분석하고 각 사람을 대응하거나 입체를 따라서 사람이 하듯이 나무 크기 따라서 분별하거나 건물의 크기 따라 분별하거나 물건의 종류를 다 각각 분별하기 위해서는 입체냐 아니냐 이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각각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론에다 이걸 탑재를 해서 사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휘관 군복을 갖다가 입은 사람 또는 지휘관만 살상하거나 특정 몇 사람 또는 특정 차량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투하는 데 쓰는데요. 색깔 같은 거 분별할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해서 색깔 정보를 분석합니다. 여기 색깔 여기 좌표 이 색깔을 좌표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분별한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디스플레이 장치는 이거 다 써요. 그래서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나 그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글자가 됐든 사람이든 다 색깔 정보이거든. 우리가 미술 그릴 때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사람 그릴 때는 어떤 색깔, 나무 그릴 때는 어떤 이런 색깔 정보예요. 그래서 좌표 아시아 방식들이 색깔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하시면 숫자로 바꿔서 하는데 보통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카메라에다 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물류센터에서 편의점 마트에서 물건의 종류를 각각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또는 그 로봇이다 또는 자율주행처럼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결정해 낼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서 탑재해서 얘가 이렇게 카메라로 봐서 해당되는 건물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좌표 시야를 짜요. 그래갖고 거기다 물줄기 달아놓으면 건물 청소를 외벽 청소를 하거나 그래서 건물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소방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가 MBC 뉴스투데이에서 어떤 업체가 무단으로 이걸 사용하시는 군사 기술로 사용되는 건데 전 세계 방산 기술에는 이 카메라를 달아서 전부 다 이걸 씁니다. 예사례에서도 이 좌표 아시아 방식을 쓰고 안 쓸 수 없어요. 여기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걸 쓴다. 좌표 승자 방식이 있으면 카메라 없어도 고정표적인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좌표 아시아 방식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CTV다 그러면 이게 로봇이다 그러면 5군데 호텔 로봇이다 이렇게 잡혔으면 배달하고 다시 오고 자율주행 차량이다 10군데 배달하고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진공 청소기 원형 진공 청소기 있죠. 그럼 그것도 카메라 달아서 집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지가 스스로 좌표 수형을 짜고 특정 지점을 찍어주면 그쪽만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걸 분별하고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라 로봇이다 입체면 부딪히지 않거나 각 사람에 대해서 각각 다른 대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각 사물에 대해서도 가로수도 입체니까 안 부딪히고 책상 다리도 입체니까 안 부딪히고 이런다는 거죠. 입체냐 아니냐 이 기술에 따라서 노인 그다음에 어린아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격을 따라서 분별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우리가 각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틀린 대응을 하잖아요. 각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도 기기들도 각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틀린 대응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 기술이 들어. 중국에서 CCTV에다 이거를 이렇게 사람의 눈, 코, 입 분별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 사람의 주민등록과에 특정하던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셨어요.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이것을 입체 가로 세로 잡혀 시저 방식으로 카메라를 쓰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전쟁 전투하거나 자동으로 사람을 추적하거나 분별하는데 스스로 이것이 이게 약간 이 카메라, CCTV 카메라 자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스스로 AI처럼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게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 각각 대응을, 각 사람을 분별하거나 각 사물을 분별하거나 각각 대응하는 이런 방식, 사람처럼 한다는 일때 쓰는 것이 가로세로 높이 앞이아시아 방식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쓴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냐 움직이지 않는 것 또는 뭐 이렇게 로봇이나 이렇게 진공통수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 절벽 같은 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차량도. 그래서 그런 것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로 계산하거나 보도 블록도 침범을 하지 않는 뭐 건물 통과할 수는 있죠 부숴가지고 가로수도 부딪힐 수 있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입체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다. 보도 블록도 그 신호를 해줘야만 보도 블록 올라갈 수 있다.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뭐 평면을 인식하고 오르막 내리막 각도를 결정하거나 건널목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일단 이런 것에다가 그 컴퓨터에다가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50개든 100개든 카메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드론 같은 데도 막 하면은 10만 대 넘게 움직일 텐데 스마트폰 번호처럼 해서 영상을 각 드론 영상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게 있으면 그중 영상을 다 컴퓨터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에 통합을 시켰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DVR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쪽 화면을 그 모니터 하나로만으로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시원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요. 자동 감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범죄라고 인식되는 특정 장면에 대해서 뭐 소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행동들 평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구분해서 정보를 올려줍니다. 청와대 대공 방어망 할 때도 제가 고성능 카메라를 CCTV처럼 해서 각도를 360도 배치해갖고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입체가 나타나면 경보 올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드론이다 그러면 미리 각도와 비행 속도를 계산해 미리 쏴버립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를 쏴버립니다. 군의 어떤 저격 기관총에서도 대공 방어망 이런 데서도 기관총이라든지 이런 뭐 드론 추적하는 레이저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쏴버리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비행기 드론에도 사용하고 전투기 모드에도 사용하고 대공 방어할 때 대공무기에 사용하거나 기관총이나 저격소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프로테이지를 해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쏴버릴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이게 이 동영상을 컴퓨터로 통합시키는 걸 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나 112나 지자체도 무단으로 제 기술을 뭔 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팔았을 때 지자체 배상과 공무원 구상권 들어갑니다. 왜 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나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그것을 쓰시면 안 되겠어요. 쓰실 것 같아서 안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죄송하고요. 그 케이블 TV다 그러면 현재 있는 채널을 100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채널에 뭐 하고 있는지 보여주거나 그래서 유료 문화를 나누거나 재난 방송도 볼 수 있고요. 또는 거기다가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그 방송을 만들어 라디오 방송을 하든 홈쇼핑을 하든지 뭘 하든 뭐 채팅을 하든지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럼 혈안이 되어서 키우겠죠.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쿠팡, 그다음에 옥션 같은 거,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그다음에 그 뭐 어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나 알리바바, 아마존, 월마트, 이렇게 애플, 삼성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을 형성해주고 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럼 옥션 같은 데 들어가서도 그 방송을 주면 거기서 홈쇼핑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서 물건을 직접 팔아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채팅도 할 수 있고 재밌는 놀이 공간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1년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뭐 이렇게 물건을 나열해 놓고 선택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동적인 방송이 되게 그걸 이제 그 방송을 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 약간 홈쇼핑이다 그럼 이렇게 옥션이다 네이버 쇼핑이다 쿠팡 또는 뭐 어떤 그 홈플러스 뭐 그다음에 이게 뭐 코스트코 이런 데서도 그렇고요.
이게 온라인 방식의 셀러를 만들어줘요. 온라인 방식의 셀러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그 어떤 30% 해당되는 품목을 30% 해당되게 낮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자기네들이 그 슈퍼마켓 갖고 있다 배치해 놓을 수도 있고 판매를 하면 판매 수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쓰시면 저기서입니다. 어쨌든 케이블 TV 같은 거를 컴퓨터 앞으로 이제 TV 결합이 올 텐데 삼성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컴퓨터 TV 결합을 한다니까 그것도 무단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컴퓨터 TV에 결합을 하셨다라는 결국 속도를 빨리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TV에 결합 필수적이라는 거죠. 삼성에서 이걸 무단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 만드시더라고요. 뭔 얘기만 하면 만들죠.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침범하셨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 제 기술을 컴퓨터 TV에 결합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하셨다라는 거죠. 컴퓨터 TV의 결합은 기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 수신 카드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틀린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컴퓨터 TV의 결합은 사실 셋톱박스가 필요 없는 방식인데 그거를 무단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케이블 TV다 그러면 신호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셋톱박스가 안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TV 수신 카드하고는 틀리다. 삼성에서 이걸 무단으로 하셨다. LG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선 TV 차량에 싣고 다닐 때도 이 기술을 같이 써요. 컴퓨터 TV의 결합의 상품을 셋톱박스가 안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TV 수신 카드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어떤 가전에서도 소니든 삼성이든 애플이든 어떤 데서도 써서는 안 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든 TV 만들 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어떤 종합 포털화 시킨다는 거죠. 케이블 TV다, 이성 TV다, IPTV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거나 그쪽 화면 이쪽으로 띄워주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체 쇼핑몰 만들거나 거점 방식의 택배, 우유 배달처럼 500m, 100m, 1km 택배 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 택배도 해주고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배달도 해줘요. 괜찮죠. 배민 서비스까지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배달. 그다음에 여기다가 각종 뭐 꽃 배달 아니면 세탁 서비스, 다양한 거 퀵 서비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이렇게 검색 엔진을 두는데 이메일도 둘 수 있고 이메일도 둘 수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라는 데스크탑이 서로 간의 신호를 인터넷망을 통해서 또는 직접 통신 구조로 가져가서 무선 통신이나 유선 통신이 되겠죠. 근데 유선 통신이 되겠죠. 무선 통신에서 직접 데스크탑으로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에서 워키토키로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에서 TV로 전화하고 노트북으로 전화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여기다 동영상 방식의 이메일을 준다는 거. 사진이나 동영상 찰칵 찍어가지고 이메일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찰칵 찍어서 전송을 하고요. 또는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도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 남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현재 있는 케이블 TV, 유성 TV, ITP를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또 노트북에다 앱 방식으로 설치해서 고객님을 확보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장비 설치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다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수도 있고 구글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쿠팡도 할 수 있고 옥션도 할 수 있고 네이버 쇼핑도 할 수 있고 네이버도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뭐가 됐든 이렇게 애플도 할 수 있고 아마존 월마트도 할 수 있고 방송국을 만들어줘요. 자기네 플랫폼을. 그래서 거기서 홈쇼핑을 하든지 라디오 방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면 자기네들 사람 가입을 하고 인터넷망으로 하겠죠. 이동통신은 돈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회사 나갔다가 회사 자기가 나가더라도 자동으로 틀어져요. 자동으로 틀어 시간대를 따라 방송을 송출한다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하루 10개, 20개에 배치하면 그게 방송국이라는 거죠. 이런 방송국 채널을 10개든 100개든 만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전 세계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방송을 앱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어떤 그 넷플릭스도 되고 유튜브도 되고 이거 방송국을 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데스크탑에다가도 한다는 게 이거 되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사업을 어디가 하셔도 이제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방송을 상업할 수 있는 권리 막 혈안에 대해서 하겠죠. 유튜브도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곧바로 접속을 해서 사실상 이렇게 유튜브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방송 채널이 여기 있어서 유튜브에 접속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 채널을 이렇게 앱 방식으로 띄워주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죠?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에서도 가능하고 다른 SNS도 앱 방식으로 끼워서 거기 있는 채널이 있다.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가 있다. 그러면 그걸 앱으로 이쪽으로 띄워줘서 곧바로 접속하게 하는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